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 사회화와 청소년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회화라는 얘기죠. 자, 사회화는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그 야생에서 살고 있었던 빅토르라는 아이죠. 사실 이름이 없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사람을 묻는 등 잘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왜 이 야생의 아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대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번 수업 시간의 핵심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회화는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소단원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죠. 사회화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사회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화의 기능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났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규범, 행동 등을 배워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자, 사회화에서 화라고 하는 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개인이 어머니의 배에서 뱃속에서 나와서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동물과 같은 존재죠. 이 동물을 인간으로서 가르치지 않게 된다면 아까 야상의 아이처럼 그냥 자연 속에서 살게 되고 인간의 문화를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뒤집기 하고 기고 서고 이런 것들은 본능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죠? 그렇죠.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사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안빈낙도, 가난하게 살아도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소확행, 작은 것을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규범이요. 어, 이번 평창 올림픽을 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훌륭한 사회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바람직한지, 또 수업 시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면화, 내 마음 깊이 새겨서 그것이 내 걸로 되는 것.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회화를 할까 왜 필요할까요? 그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6학년에서 7학년이 됐을 때 7학년에 맞는 행동 양식을 요구하고 가르칠 거예요. 또 1학년, 2학년 때는 어, 선생님들이 밥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또 밥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배워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러한 정체성이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 정체성이 없다면요. 매우 불안하겠죠.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사회화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화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비교적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 행동들, 규범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요.
이것이 세대를 물려주면서 제가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희 부모가 저를 가르치고 제가 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문화가 축적되고 전달되고 발전될 수 있겠죠. 자,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은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나 기관을 얘기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회화를 시키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 이런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중요할까요? 어렸을 때겠죠. 유년기와 청소년기 같을 때가 중요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의 대표적인 것은 가정과 또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적 사회 집단은 사회화를 시키기 위하여서 일부러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학교가 있겠죠.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새롭게 사회화를 시키게 돼요. 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겠죠.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화가 됩니다. 가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래 집단은 성장기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기분은 좀 일시적인 것인 반면에 기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런 상태로 우리는 정서라고 얘기해요. 학교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직장은 성인들의 사회화 기관이다. 직업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기관이다.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회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것들, 또 행동들, 지식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화되고 새롭게 사회화가 돼야 돼요. 저도 역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방식을 현대 사회의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또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노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소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